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분석의 추부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가 완전한 수세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 러시아 내부에서 그야말로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이 러시아 내부에서 상당한 균열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낳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언론사인 빌트는 민간 탐사보도단체인 벨링캣의 저널리스트이자 탐사보도 전문가인 크리스토 그로제프의 트위터를 인용해가지고 빅토르비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도중에 돌연 우회를 해가지고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현재 라브로프가 베이징으로 가다가 돌아온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푸틴의 지시를 받고 회항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 그로제프의 트위트에 의하면 이 라브로프가 탄 러시아 정부 항공기는 이 모스크바를 출발한 후에 노보시바르스크 상공을 선회를 한 다음에 모스크바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비행 시간 좀 합치면 모두 8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을 미국의 팍스뉴스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일 중국 외교부에 이 같은 사실을 문의했지만 자우리젠 대변인은 답변을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외무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 이후에 중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날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18일 전화회담을 하기로 발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미중 양국 정상 간의 통화의 주 목적, 여러분 다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폐해진 러시아가 중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미국의 경고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였죠. 미국은 이미 지난 14일 이탈리아 로마의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하고 양세스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장비 및 경제 원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미국이 날린 바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할 경우에 러시아 같은 가혹한 경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전화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이 16일 베이징으로 날아가려 했다는 것은 러시아의 이런 지원에 대해서 중국이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베이징으로 비밀리에 날아가려고 했지만 이를 눈치챈 미국이 중국에게 재차 경고를 했고,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일단 러시아에게 라브로프 장관의 베이징행을 보류시키면서 다시 이 모스크바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추정이 사실이라면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아주 중대한 국면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행보 역시 급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직접 나섰다는 것도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만큼 격이 높은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러시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역으로 반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은 14일에 미중 간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상호 존중, 평등,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하고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이 베이징을 직접 방문해서 중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논의하려 했다, 이런 추정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이징을 향해 날아오던 라브로프의 특별기가 돌연 모스크바로 향했다는 것은 지금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 군 고위 지휘관을 푸틴이 체포 구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미국 시간 17일 역시 민간 탐사 보도단체 멜링캣의 크리스토 그로제프의 트위터를 인용해서 러시아 국가경비대 부사령관인 로만 가브릴로프가 장군인데요. 연방보안국 그러니까 FSB에 체포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그로제프는 이에 대해서 체포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군사정보를 유출해 인명손실을 부른 혐의 또는 연료를 낭비한 혐의를 받는 것을 알려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로제프는 푸틴이 이번 작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이 큰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중에 장수를 갈아치우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나쁜 결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일간지인 텔레그래프도 이 가블로프 장군이 과거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FSO의 사령관을 지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가경비대는 우크라이나에서 교전을 해왔고 많은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도 17일 가블로프 장군이 해고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우크라이나 침공 전 첩보작전을 담당했던 FSB의 국장과 부국장도 체포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FSB 제5국의 책임자인 세르게이 베세다대령과 부책임자인 아나톨리 볼류쿠가 부패와 정보 실패 혐의로 체포됐다. 이렇게 안드레이 솔다토프와 이리나 보로간 등 이 러시아의 두 언론인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 싱크탱크 유럽 정책 분석센터 그러니까 CEPA에 기고한 글에서 마침내 푸틴이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은 듯 보인다 그러면서 그 부서는 푸틴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했던 것을 보인다라고 쓴 바 있었는데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괘씸죄를 적용해 가지고 체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손실이 커지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푸틴이 가블리프 장군을 포함해서 고위 군사 정보 지휘관에 대해서 숙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푸틴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데다가 서방 세계의 제재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러시아 내에서 반전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16일 TV 연설을 통해서 전쟁에 반대하는 자국민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푸틴은 이날 러시아인들은 진정한 애국자와 쓰레기, 배신자를 구별할 수 있고 그들을 우연히 입안에 들어온 날파리처럼 뱉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처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사회의 자체 정화는 우리나라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국민 연설로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언어를 쓴 겁니다. 푸틴이 이렇게 직접 TV에 나서서 반전 여론을 진압하려는 것은 그만큼 반전 여론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러시아 국영TV의 러시아 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클렘린의 2부로 불리는 솔로비에프가 진행하는 황금시간대 토크쇼인데요. 여기에 초대 손님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옛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빗대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렇게 텔레그래프가 TV 내용을 보도를 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은 솔로비에프는 최근 유럽연합이 지정한 제재 대상에 오를 정도로 친푸틴 인사의 대명사인데 그가 맡은 프로그램에서 뜻밖의 반전 메시지가 터져 나온 겁니다. 여기에다 지난 14일에는 러시아 국영 채널인 1TV의 뉴스 방송 도중에 이 방송사의 편집자인데요. 이 직원이 진행자 뒤에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중단하라.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정치 선전을 믿지 말라. 여기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반전 메시지가 적힌 문구를 들어 올리면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BC는 16일 러시아 국영방송사에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언론인들의 사임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 이 러시아의 국영방송인 러시아 투데이, 그러니까 RT의 편집장을 지낸 마리아 바르노바도 최근 회사를 떠났는데 그는 영국 BBC하고의 인터뷰에서 푸틴이 이미 러시아의 평판을 무너뜨렸으며
러시아 경제는 죽었다라고 말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민중들의 시위도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맥도날드를 비롯해 가지고 서방 세계의 주요 브랜드들이 속속 문을 닫게 되면서 이 젊은이들에게도 반전 여론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내 반정부 단체인 팀나발리가 모스크바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튿날이, 그러니까 지난 2월 25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러시아는 침략자라고 응답한 시민이 29%였는데요. 해방군 31%, 평화유지군 25%,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었죠. 그런데 일주일 뒤인 3월 3일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러시아를 침략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53%로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러시아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서방 군사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 푸틴의 고립된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제임스 히피 정무차관은 이 푸틴의 TV 연설을 보면 표현이 광적이고 엄청나게 위험한 수준이라 그러면서 실제로 이 러시아 최고 사령부에 불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히피 차관에 이어서 이 푸틴의 절박감으로 볼 때 정말로 위험하다고 볼 만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이 얼마나 절박해질지 깊이 염려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도 우크라이나에서 좌절을 겪고 있는 푸틴이 국내에서 복수심에 불타서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탄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위협하는 전략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푸틴이 잠재적인 반역자를 처리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법 집행기관과 보안당국에 푸틴의 의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인물들을 거치게 다뤄도 좋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푸틴은 러시아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위협하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정치 전문가인 폴리티크의 타타냐 사노바야도 자신의 텔레그램에 제가 보기에 푸틴과 함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연설은 절망, 격한 감정,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종말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사람의 팔을 비틀고 가두고 감옥에 가둘 것이지만 이미 미래는 없다. 모든 게 부서지고 미끄러질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CNN도 미국 기업연구소 AEI의 엘자베스 보로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푸틴의 연설을 보면 지금 푸틴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서방의 제재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이제 곧 다가올 러시아 국민들의 반발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의 뉴욕타임스는 17일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보고 러시아를 떠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향은 과거 소련 붕괴 때도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이런 러시아 엑소더스가 수만 또는 수십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날 러시아 인재들이 고국을 떠나면서 두뇌 유출 우려도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떠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언론인, 시민활동가, 그리고 문학의 인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러시아는 지금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